안녕하십니까. 대전보훈병원 적정진료실 김주연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지난 CP 교육에 이어 2020년도 임상지지표 교육 역시 동영상 강의로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표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의료의 질평가는 QA의 아버지라 불리는 도나 베디안의 모델을 가장 널리 사용합니다. 지표란 의료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추어 현재 수행되고 있는 기능이나 과정의 수준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측정 도구입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지표 사용 목적은 의료의 질에 대한 증거를 남길 수 있고 시간 흐름에 따라 병원 간 비교가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일부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 질지표 결과를 게시하여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현대 경영학을 확립한 미국의 피터 드러커나 품질 관리의 권위자인 에드워드 데밍은 다음과 같은 명언으로 지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지표를 보지 않고 경영하는 것은 마치 앞 창문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렇게 일반 경영에서도 의료기관에서도 중요한 지표 관리는 의료의 질 향상과 적정성 평가, 또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 서비스 평가 영역들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사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건심사평가원의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제시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2016년도 7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었는데 보시는 화면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 점검하도록 환자안전 지표의 개발 및 보급을 제정한 환자안전법 시행 규칙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지표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서도 제시했습니다. 2주기 인증 내부 규정 기준 2.4 지표관리 체계와 3주기 인증 기준 13장 성과관리에서 지표관리 유지의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3주기 인증 기준으로 본 성과관리장에서 각 범주별 항목을 환자안전 지표의 조사 항목과 질환 영역 지표의 조사 항목으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번 화면 역시 3주기 인증 기준의 각 범주 중 진료 영역 지표와 관리 영역 지표의 조사 항목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 유지되어야 할 지표들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 본원 적정진료실에서도 각 영역별 총 지표수 41개와 14개의 적정성 평가 지표 또 58개의 의료질 평가 지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접근 유형에 따라 임상 질지표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지표입니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평가, 즉 시설, 장비 자원, 인적 자원 등이 해당이 됩니다. 과정지표는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적정성 평가로 손위생 수행률 지표가 과정지표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표입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에 미친 치료의 효과, 의료 서비스 제공 후 변화에 대한 평가로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는 보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임상 질지표 개발과 적용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표 개발 과정에서는 지표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지표 선정 사유, 분자 분모의 정의, 측정 주기, 보고 범위, 그리고 반드시 목표 수준의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표 적용 과정으로는 데이터 수집 범위와 방법, 데이터 검증 방법의 결정이 필요한 시스템 구축으로 전산 개발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증 및 정제를 통해 지표의 재질을 그래프화하는 지표 산출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활용은 인센티브 모듈로 활용되고 질 향상 활동으로 연계되어야 하겠습니다. 지표 관리 체계를 5가지 단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 선정입니다. 지표를 제안하고 선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 계획 수립으로는 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의 조작적 정의를 확정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자료를 조사하고 결과를 검토하고 조사 수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자료 수집은 자료의 정리, 분석,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활용은 개선 활동을 평가하고 수정, 또 경영진에게 보고,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지표관리 체계에서의 지표 선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표 선정 단계에서의 선정 고려 요소입니다. 지표는 개선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지표 선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나 내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고객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하고 외부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해야겠습니다. 지표도 병원의 미션 및 사업 계획의 연관성, 또 의료기관 인증에 부합한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항목별로 점수하여 선정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병원의 지표 선정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지표 선정의 근거와 지표관리 계획서를 각 부서로부터 받습니다. 적정진료실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지표를 수집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질향상위원회의 승인을 거칩니다. 각 부서에서 선정된 지표 활동을 하고 탈락된 지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합니다. 분기별, 연별보고의 지표 관리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해 줍니다. 그 내용을 경영진에게 마지막으로 보고해주는 이런 과정이 지표 선정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표관리 체계 중 조사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지표 목표는 스마트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스페시픽, 구체적이고 미저러블, 측정이 가능하며 액션 오리엔티드, 실천 지향적인 목표로 리얼리스틱, 현실적으로 타임 리미티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기한을 정해서 설정해줘야 합니다. 조사 계획의 수립은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는 조작적 정의로 수립을 해줘야 합니다. 계획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또 측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4시간 내 전문의 협진율이라는 지표가 있다면 추상적 개념에서의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 환자는 발병 시간부터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간 간격이 48시간 이내인 환자 중 입원하거나 전원한 환자, 또 신속하게라는 추상적 개념은 내원 시각으로부터 240분 이내, 전문의 협진을 받는다는 협진 콜이 발생한 진료과 중 전문의가 실제 응급실에서 환자를 대면 진료한 경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표 정의가 개념적, 즉 추상적 정의라면 산출식은 분자 분모를 통한 조작적 정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은 수치화 또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목표 설정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율 지표팀의 2019년도 지표관리 계획서입니다. 지표 정의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표관리 체계 중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무기록 등 전산자료의 기록을 조사하고 직접 면접법으로 조사하거나 또 설문지 양식을 개발하여 조사하고 여러 현상들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원 EMR 메뉴에도 지표 관리를 클릭하면 지표 주제에 맞게 전산 개발된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자료 수집 시 유의사항은 원자료 형태로 모아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오랜 기간 랜덤하게 모아야겠습니다. 다음 자료 분석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가능하면 정수값으로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길이, 무게, 온도 변화와 같이 마이너스 값이라든지 소수점 이하값 이런 연속적인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연속 변수로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기간은 현재 날짜와 타겟 데이트를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수수료 기간은 조사일 마이너스 수수일로 빼준 날짜를 말합니다. 데이터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데이터의 수집 방법, 또 시기, 장소를 설정해줘야 하고 수집의 용이성을 위해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 시에 데이터 입력 오류 방지를 준비해서 수집을 용이하게 해야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측정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데이터 수집을 담당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부여하지 않아서 데이터 수집의 변동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EMR 전산 시스템으로부터 받아온 데이터 중 엑셀, 필터링 등을 통한 오류값,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 작업을 하는 것을 자료의 정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빈 셀, 즉 널 값은 표본수가 적을 때에는 결측값으로 처리할지 결정을 고려해줘야 합니다. 입력값 오류 찾기는 예를 들어 성별을 0과 1 값으로 코딩을 했는데 3이나 5 값이 나오는 오류를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입력값 논리적 불일치 찾기란 예를 들어 수술 날짜가 조사 날짜보다 뒤인 경우나 임신 경험이 없는데 첫 만삭 임신 연령이 기입된 경우처럼 논리적으로 불일치한 값을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외 자료의 정제 방법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자료만을 선택할 때 쓰는 필터, 변환, 파싱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화면은 엑셀 명령어를 활용한 자료 정제를 나타낸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정제 후에 검증 절차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료 분석 중 데이터 검증 절차입니다. 데이터 검증이 필요한 경우는 신규 지표이거나 의료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공식적인 방법으로 공표되는 경우, 자료 수집 대상, 도구, 추출하는 자의 변경 등으로 현재 지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본수를 선정할 때에는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는데 데이터 건수가 16건 이하에서는 샘플수를 전체 건수로 잡아줘야 합니다. 재조사 시에는 첫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지 않은 제2인이 데이터를 재수집해줍니다. 1차 결과, 즉 원데이터와 재수집된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두 데이터 간 일치하는 수를 전체 데이터 수로 나누어서 100을 곱해줬을 때 정확도를 산출을 하는데 이때 90% 이상은 정확도가 우수한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요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를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모호한 데이터 정의 등의 시정 조치로 자료 수집 방법을 개선해 줍니다. 개선된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일치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결과의 제시는 표, 테이블을 이용하거나 막대 그래프, 원그림표, 파레토 차트 등의 다이어그램 또는 숫자를 이용한 자료 제시법이 있습니다. 아래 막대 그래프나 파레토 차트는 발생 빈도나 단순 배분율 또는 크기의 비교가 용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40개 이상의 측정치일 때 시간 순서대로가 아닌 시간과 무관한 변이를 보여주는 데 용이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점도는 40개 이상의 짝이 있는 측정치 혹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측정치로 관련성과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2020년도 지표관리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개 영역의 41개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 영역 10개, 질환 영역 8개, 진료 영역 15개, 관리 영역 8개의 지표들입니다. 대전보건병원의 41개 지표관리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환자 안전 영역의 지표명과 담당 부서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질환 영역의 지표명과 담당 부서입니다. 진료 영역의 지표명과 담당 부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영역의 지표명과 담당 부서입니다. 우리 병원의 지표 보고 양식의 실제입니다. 지표 선정 근거 양식부터 연간 분석 보고서까지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번 화면은 2019년도 각 부서별, 각 영역별 지표를 목표와 분기별 결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입니다.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개선 활동을 수행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활용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표관리 활동 후에 성과 결과는 우리 병원 EP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는데 전 직원 공람을 통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화면은 코로나19로 2020년도 3월 31일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지표 포상행사 사진입니다. 우리 병원의 수준 높은 질 향상을 위해 관리되어진 지표는
지표 발표회를 통해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질지표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지루한 교육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지표관리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유례없는 전염병의 발생으로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사명감으로 묵묵히 지켜주신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